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를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 토크IT와 CIC소 매거진 함께하는 금융보안 시리즈 웨비나 오늘 이제 코로나가 바꾸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 네트워크 보안 또 네트워크의 가시성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이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세션은요. 금융권의 디도스 피해 사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랩의 임준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은 안랩에서 어떤 쪽을 맡고 계신 거죠? 저는 안랩에서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 하고 APT 대응 솔루션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작년에 코로나에서 디도스 분야가 좀 하신 분야가 더 바빠지셔서 어땠어요? 작년에? 사실 상당히 많이 바빠졌고요. 왜냐면 이제 재택근무하고 원격 교육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고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면 디도스는 활개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쪽에서도 디도스 대응 솔루션 구매 문의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로 업무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바빴고 결과도 많이 좋았겠네요. 많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이제 3월달에 이제 올해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올해는? 올해도 변함없이 결국엔 코로나가 올해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트래픽 사용량은 여전히 많을 거기 때문에 디도스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면 디도스도 같이 연동해서 많아진다, 공격이? 맞습니다. 많은 트래픽 안에 숨어있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여러 실제 사례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가볍게 일단 팩트 체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한 금융권에서 발생한 디도스 침해 사고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도스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정답은 없지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목차만 봤는데도 굉장히 알차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용이 이런 들어봐야 되겠지만 목차는 이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료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름대로 고민한 거를 이렇게 목차로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되게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도스 공격 피해는 과연 신종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격에 대해서는 99% 이상 이미 존재하는 공격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공격이라고 해봤자 새로운 UDP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도만 새롭다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공격들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들은 간단하게는 이제 도스, 디도스, DR도스, AP도스, RD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트래픽의 구성은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많이 쏘거나 아니면 소용량으로 보내되 이제 정밀 타격형. 결국에 목적은 디나이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쏘든 적게 쏘든 디나이얼만 시키면 된다가 이제 트래픽 구성의 의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도스는 다 많이 알고 있고 DR도스, AP도스, RD도스, 랜섬 디도스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그 장표가 이제 뒤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DR도스는 저희가 보통 디도스 공격할 때는 이제 요청을 보내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DR도스는 응답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버를 4개체로 둬서 요청을 서버로 보내면 서버가 응답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요청은 조그만한데 응답은 되게 크거든요. 이걸 보통 증폭 개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라비트급의 대용량 디도스 공격 이런 거는 다 DR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P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AP가 APT에서 사용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보통 이제 디도스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벡터들, 이제 공격 TCP 플러딩, HTTP 플러딩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벡터라고 볼 때 여러 가지 벡터들로 여러 가지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걸 말하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APT를 거기에 숨겨서 같이 공격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곳 계층을 공략을 해서 고객사의 블라인드 스팟을 찾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AP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R도스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뭔가 자기 리소스가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다른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하는 공격인 거고. 예, 맞습니다. 얘는 이제 뭔가 스파이처럼, 네. 네? 그래서 정말 은밀하게 네. 뭔가 하는 공격인 거고. 네, 그런 거네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 디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이제 결국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결국엔 이거에 당하면 이제 파일이 암호화되고, 예. 랜섬 디도스는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디도스로 그냥 일종의 협박이 추가된 기존 디도스랑 동일한 공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요새 이게 랜섬웨어도 되게 많이 굉장히 요새 핫하잖아요. 네. 랜섬 디도스도 왜 이렇게 요새 핫한 거예요? 결국에는 랜섬 디도스가 뭐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엔 트렌드가 돌다 보니까 요새 심해지기도 했고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도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공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엔 모든 목적에는 돈이 있기 마련인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디도스를 하더라도 네. 디도스를 했는데 뭐 돈을 요구하지 않거나 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디도스를 많이 하고 있었나요, 옛날엔? 예,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정치적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결국엔 나름대로 순수의 시대네. 순수의 시대. 나름대로. 순수했지만 이게 영악한 게 오케이. 피해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랜섬 디도스가 올해 많았고 금융권에서는 아마 저와 저렇게 유사한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뭐 페이시베어인데 디도스 공격을 할 거고 네. 이걸 멈추게 할 거면 비트코인을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이 담긴 랜섬 디도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엔 디도스 공격은 100% 방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디도스 공격은 좀 다르게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없고 사실은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 사이에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영어로도 디펜스를 많이 안 쓰고 미티게이션, 완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도스 솔루션이 저렇게 여러 단계의 보안 기능으로 필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단계로 디도스 공격을 방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디도스 공격은 과연 이제 전문가만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디도스 공격은 이제 직접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서 구독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뭐 다크웹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하시지만 다크웹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유튜브, 예, 트위터 뭐 이런 데서 구글 이런 데서 디도스 공격 대응을 하면은 저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 저게 실제 캡처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캡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네. 디도스 공격을 네. 대리로 해주겠다는 거죠? 돈만 주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겟만 알려주면 해주겠다? 예, 맞습니다. 오, 야. 네. 그래서 텔레그램 통해서 그럼 문의를 이걸 의뢰하는 데들은 이제 거기가 협박 거기가 하겠네. 의뢰하는 쪽이. 얘네들은 수익만 하고, 예를 들면. 예, 얘네들은 보통 수익만 하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대용량 공격도 가능하고 뭐 네. 여러 가지 공격도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금 디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저 참 웃긴 말이네요. 무조건 테스트 가능하고 테스트가 안 되는 거 100%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이미 저들 사이에도 이미 경제 이제 진짜 경제권이 예, 돼 있네요. 구독 경제권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도스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대상으로 하는 세션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디도스 대응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스 솔루션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있는 것들이 디도스를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부 계층에서 디도스 방어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이제 ISP, KT, LG, SKT를 통해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클린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자기가 이용하시는 회선,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외부의 클라우드건 ISP건 외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CSP,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뭐 MVP라든지 AWS, 애저, 구글 이런 데도 다 디도스 방어 서비스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고객을 방어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들 인프라를 보호해주는 목적도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안 업체에서 스크러빙 센터라고 지칭을 하는 이제 보안 서비스가 있고요. 이 스크러빙 센터가 가장 대용량으로 디도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N 업체들에서 이미 CDN 인프라를 전 세계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CDN 기반으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업체를 통해서 방어 서비스, 세카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계 계층에서 디도스 대응 전용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만 적어놨고요. 네. 저희 장비 말고도 다른 회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계층에 이제 뭐 방화벽이나 와프, IPS 이런 장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디도스 대응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계 계층이라면요. 네. 내부하고 외부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저게? 보통은 이제 회사가 이제 인터넷에 계약을 하고 회선 바로 앞단에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놓고요. 그 뒤에 방화벽을 놓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전선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방화벽 앞에 놓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이걸 맨 앞에 배치해 놔야 이제 그 뒤에 보안 솔루션의 성능 영향도 없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외부 계층 같은 경우는 100기가 이상 테라비트까지 디도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3, 4년 전에 이제 테라급 디도스 공격이 이제 외국에서 발생을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고 이 공격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예측도 있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지지는 않고요. 커지지는 않고 있고 그래도 이제 테라급에 대한 디도스 공격 방어가 필요하니 이제 저런 스크러빙 센터가 외국에서 있고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 네. 예, 되게 비싸고 아니, 저거를 이용하려면 네. 매달 매번 정액적으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만 내는 건지. 업체마다 다른데 뭐 월 베이스로 요금을 하는 데도 아. 있고 아니면 디맨드온 이제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 네, 요금이 네, 되는 네. 경우도 있고 예, 사용량에 따라서 예 그렇게 근데 저게 가격이 만만치 않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가격이 비싼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그니처나 취약점 이런 디도스 공격 방어 위주로 간단한 기본 대응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밖에 인증이나 뭐 이런 임계치 학습 대응 기능들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환경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4단계로 이제 방어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스크러빙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스크러빙 센터는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아마 예, 이용을 하고 있고요. 테라비트급까지 방어가 가능한데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SP 클린존 2차 방어 구간인데 수백 기가급까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업체마다 뭐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모아놓고 방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 뭐 라우터나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금융보안원 내부에도 비상 대응 센터가 있어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보안회사에서도 디도스 보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직접 네네.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면 이제 1, 2, 3, 4단계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금융보안원이 네. 아까 말한 뭐 글로벌한 네. 그 자기네 그 CDN 인프라고 뭔 인프라인 거네. 네. 그 인프라 갖고 있는 이런 그 디도스 네. 전용하는 그 그런이랑 계약을 여기가 맺고 있고 네. 금융보안이랑 개별 금융권들이 또 맺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금융권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돈을 금융보안원에 내고 있고 예, 다 같이 모아서 만들었고 예, 예, 그래서 공동으로 그 풀을 이용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트래픽 자체도 그냥 금융보안원 통해서 이제 아. 금융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그게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은 이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이 메인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행위 규칙과 임계치 학습이라고 저희는 지칭을 하는데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이 도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뭐 TCP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UDP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프래그먼트 공격이나 HTTP 공격 이렇게 다 기준치를 이제 평상시 트래픽을 보면서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 디도스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행위 규칙입니다. 보통은 이 행위 규칙은 보통은 그 사람, 네. 사람 운영자가 보안 운영자가 이걸 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이게 왜냐하면 회사마다 트래픽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모든 것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세상에 네. 정했어요. 정했는데 뭐 공유자들도 굉장히 머리 써서 막 이게 정말 많이 변화가 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이 계속 이걸 맞춰주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맞춰주진 않고 한 번 정도 맞춰놓으면 이제 그냥 그대로 쓰는 편이고요. 네. 뭐 고객사마다 분기마다 이제 이 기준치를 다시 맞추기도 하고 연 단위로 다시 맞추기로 하고. 아니면 이걸 뭔가 AI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동화 시켜놓으면 참 좋겠네요. 예, AI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AI도 장단점이 있는 게 결국에는 서버에 저희가 디나이어를 시키는 건데
이 디나이얼의 서버의 디나이얼 기준은 항상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서버가 어쩔 때는 100개만 처리하고 어쩔 때는 200개만 처리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게 굳이 유동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치 이상, 그러니까 서버에 부담이 가는 거 이상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AI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직접 다 카운팅을 해서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시그니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IPS에서 많이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제 디도스 공격의 특징을 잡아서 이제 스노트 룰이나 이런 룰을 만들어서 시그니처로 대응을 합니다. 패턴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기능인데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스 공격이 대부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봇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봇이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트래픽이 봇인지 진짜 사람인지 식별하는 기능을 인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봇도 좋은 봇이 있고 나쁜 봇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이 사람인지 네. 사람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 봇도 좋은 봇인지 나쁜 봇인지 네. 이걸 잘 식별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넌 들어와라 이겁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쇼핑몰인데 봇은 그냥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쇼핑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봇을 잡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이게 뭐 사실 저희 안넷만 주장하는 기능은 아니고 옛날부터 존재하던 기능이고 심지어 뭐 리눅스 상에서 커널 상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키사에서도 디도스 대응 가이드를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이제 선택하실 때 이런 기능들이 다 존재하고 성능은 좋은지 같은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건 이제 씬쿠키 방식인데요. 오른쪽 이제 구성도는 클라이언트에서 씬이 오면은 디도스 솔루션에서 씬에게다가 쿠키 일종의 그냥 문자 같은 거를 좀 추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냅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액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 쿠키도 같이 넘어오는데 이제 봇 같은 거는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 간단하고 예, 빠르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런 거에 다 일일이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아예 없거나 그냥 저 쿠키가 없는 액이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응답이 오게 되고 아 그럼 얘 봇이구나 하고 막는 방식이 이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근데요. 아까 예. 아까 봇인지 아닌지 네. 저 방법을 썼을 때 네. 저게 많이 걸러지나요? 효과가 있어 어때요? 예, 저는 사실 저희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기능이기도 하고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키사에서도 사실 권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뭐 좋은 방식이고요. 뭐 그 밖에 뭐 이제 좋은 이제 가상의 존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서버를 10대 가지고 있는데 10대마다 다 트래픽의 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르면은 규칙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얘는 뭐 TCP만 쓰고 얘는 UDP만 쓰니까 규칙이 다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한 대 사시면 뭐 여러 서버를 보호할 수 있게끔 가상의 이제 환경을 분리해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단에 요즘 보안 장비들이 성능 이슈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디도스에서 다 막아주는 겁니다. 뒷단에 예를 들어 뭐 SSL 복호화 장비나 DLP 장비다 이렇게 APT 장비다 성능이 민감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유해한 트래픽이 오지 않도록 디도스가 맨 앞에서 일단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1차로 필터링 해버리는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디도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OOP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인라인으로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업계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OOP란 게 아웃 오브 패스죠? 예, 맞습니다. 아웃 오브 패스. 밖에다 빼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은 저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뭐 거의 99% 다 인라인으로 설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OO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성을 좀 중요시하는 ISP나 포탈 이런 데서는 다 OOP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라인과 OOP에서도 다 기능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디도스 솔루션도 네. 예전에는 그냥 딱 픽스된 어떤 아까 뭐 스레시홀드라든지 그것만 했는데 점점 인텔리전트하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디도스 솔루션 자체가. 예. 사실 공격하는 사람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되고 예,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도스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디도스 사례를 이제
참고를 해서 저희가 모의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예, 그 케이스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이 사실 되게 많았고, 굉장히 많았네. 예, 뉴스만 보더라도 뭐 제가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네. 한 번씩은 봤을 법한 디도스 공격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 이제 오른쪽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섬 디도스 공격이 총 19회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어지간한 은행에는 한 번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만큼 디도스 공격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일종의 모의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떻게 분석과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의의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인데요.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1기가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인데 봤더니 회선이 다 찬 겁니다. 뭐 대충 이제 이 정도면 디도스 공격이 다 감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는 이제 고객은 원지 회선밖에 안 쓰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 20G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TCP랑 UDP 디도스 공격이 같이 들어왔고요. TCP 같은 경우는 씬 플러딩이 들어왔고 UDP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제 프로토콜 기준으로 코앱이라든지 저런 프로토콜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저런 건 대부분 이제 DR도스로 활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봤을 때 첫 번째 회선이 꽉 찼으니까 솔루션 차원의 대응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융보안원의 디도스 대피소로 대응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클린존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분간 간헐적 장애가 발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 이제 뭐 2차 공격 예고나 금전 요구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금전 요구는 실패했겠네요. 예,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금융권 치고는 원지는 굉장히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작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권이 생각보다 저런 회선 사용 밴드위스 되게 작습니다. 네. 많이 크죠. 예를 들어 근데 금융권이 뭐 동영상을 쓰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네요. 트랜잭션은 많은데 예, 밴드위스는 작은 그런 예, 고객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 대부분의 공격 트래픽은 이제 여러 가지 벡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온다고 해서 TCP 플러딩만 딱 100% 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넣어봐서 고객의 약점을 찾기 위한, 이제 블라인드 스팟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공격이 좀 의의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해외 시장 분석 기관이나 유명 기관에서 가끔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FBI에서 저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격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저 프로토콜 기반의 공격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2020년 7월 28일에 했습니다. 미국은 FBI가 이런 것도 하나 보죠? 예, 이런 것도 가끔 하더라고요. 사실 예. FBI가 스파이만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런 경고를 하면 미국에서나 저런 게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저 경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대응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모든 이제 디도스 대응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도스 솔루션이 여기서 의미가 없었던 거는 결국엔 물량 앞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은 의미가 없었고, 두 번째로 이제 군부원 디도스 대피소나 아니면은 뭐 이런 디도스 대피소 스크러빙 센터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트래픽을 라우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꾸는 방법이 보통 DNS 우회나 BG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DNS 우회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DNS 우회 같은 경우는 편리는 하지만 좀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안랩닷컴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DNS 우회를 하면은 방어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 안랩닷컴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안랩닷컴의 IP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IP로 그냥 공격을 하면 DNS 우회한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대응을 할 거면 사실 always on으로 DNS를 돌려서 쓰거나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 저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공격이 들어오면 DNS 주소를 바꾼다 치면은 바꾸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엔 또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크러빙 센터도 쓰고 이제 클린존도 같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작년에마도 알려진 기사화된 게 19개 금융권에 이제 이런 그 랜섬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19개 했는데 돈 받는 데가 있나요? 돈을 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실제 줬더라도 준다고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서상? 예, 정서상 네네. 누가 우리 돈 주고 해결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안 줬을 거고요. 네네. 예, 우리나라가 디도스 모의 훈련이나 이렇게 방어를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올해는 공격자들이 한국 저거 가성비 안 나오는데 하지 말자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무작위로 때려보고 예, 돈 되면 네. 먹는 거니까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 사례로 이제 뭐 키사에서도 이제 디도스 대응 대피소를 하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보호 대상 웹사이트 DNS 정보 변경 저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S 공격이 DNS 우회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보안원도 이제 디도스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금융보안원과 뭐 이제 이동통신사 그 ISP 간에 이제 서로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ISP가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2017년도에 좀 있었고요. 예, 그런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패 케이스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이 시작이 됐고 이제 공격을 봤더니 전에 안 들어오던 해외 IP에서 공격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40G 규모였고 TCP, UDP 공격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네. 예, HTTP 공격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ISP 클린존에 대응을 요청을 했고 근데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속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저대역폭의 TCP 자원 고갈용 공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션을 맺어놓고 끊지를 않는 거죠. 보통 세션을 한번 맺어놓으면 데이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세션만 여러 개 맺어놓고 그러니까 대역폭은 아까 스레시홀드 밑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스레시홀드 밑으로 해서 티가 안 나게 오케이. 세션을 많이 맺어놓으니까 이 서버에 한계가 와서 예, 결국엔 대응이 실패한 케이스고요. 뭐 이럴 경우는 이제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인증 기능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봇 기반의 디도스 공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역폭이 큰 공격이 왔지만 솔루션 차원의 대응이 성공을 했고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증이 이제 여러 군데서 사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뭐 요즘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 왼쪽 이제 업비트 사이트인데 업비트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5초나 기다려야 돼요? 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사실 요새 웬만한 서비스 1초도 못 기다리는데 5초를 기다리게 하는구나. 예, 인증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다리게 해서 이제 정상인지 봇인지 식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건데 이제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이제 비밀번호 무작위 대입 공격인데요. 인증을 활용하시면 이런 것도 좀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패스워드라는 페이로드만 랭스가 다릅니다. 4627로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거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구나 알 수 있는데 인증을 쓰시면 밑에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랭스가 다 203입니다. 그래서 뭐가 비밀번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증은 이제 봇 기반의 공격들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제 케이스도 다 설명을 드렸고 디도스 대응 체계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결국엔 하이브리드로 다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로만 방어는 할 수 없고 이제 서비스 세카스도 이용하셔야 되고 솔루션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루션하고 세카스 설명드렸지만 솔루션도 이제 OOP로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그 목적지로 향하는 트래픽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만 돌려서 솔루션에서 필터로 방어를 하고 정상 트래픽만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도be 패스 저거는 저런 것들은 저런 솔루션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험처럼 드러나야겠네요. 네? 저런 것들은. 예, 맞습니다. 예, 보험처럼 들어오는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겠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고요. 근데 아까 전장표 가면요. 네. 자, 안랩은 그 여기서 어떤 아까 이제 경계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DPX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DPX입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쪽에 있는 건가요? 인라인에도 설치하실 수가 있고 OOP에도 설치하실 수가 있고 저런 세카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저희가 사실 납품을 해서 그들이 세카스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예. 많이들 쓰고 있나요? 국내에서?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객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네네. 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디도스 쪽의 솔루션들은 큰 기업들이 많이 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서비스가 되게 이제 중요한. 예, 트래픽이 많은 곳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디도스 디스커션이고 정답은 없는 문제고 그냥 요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디도스 보안 솔루션에서 SSL TLS 복호화 기능을 요구하시는 고객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디도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맨 앞단에서 이제 빠르게 트래픽을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예,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깊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제 박리담의 스타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복호화까지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SSL 트래픽도 이제 TCP 위에 SSL이고 SSL 위에 HTTP가 있는데 네. TCP 플러딩, SSL 플러딩은 암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요건데 요 HTTP를 보기 위해서 사실 고객들이 가시성 장비를 많이 도입하기도 하고 여러 보안 장비에서 이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암복화를 여러 번 하면은 트래픽이 되게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장비인가에서 한 번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시성 장비나 뭐 와프나 이런 한 장비에서만 하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결국엔 HTTP 기반의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HTTP를 제공하는 서버에 이제 업데이트만 사실 좀 충분히 해주셔도 그런 취약점이나 문제점들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SSL TLS 복호화 기능까지는 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고객사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디도스 솔루션인데요. 이제 해외 몇몇 업체들에서 가상 머신 위에 올릴 수 있는 이제 디도스 솔루션 이미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추얼 머신 위에 올려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별도의 물리 장비로 방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그래프 두 개는 이제 에이펙 쪽의 디도스 솔루션 시장이고요. 크게 이제 온프라미스와 이제 서비스 시장으로 나눕니다. 왼쪽이 온프라미스, 오른쪽이 서비스 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프라미스 장비에 저희가 온프라미스 근데 예, 1, 2, 3, 4등이 안랩이야. 예,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에이펙 시장에서? 예, 에이펙 시장에서 대단하네요. 저희가 4등이고, 예, 이게 2019년도 자료, 네.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나온 자료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의 시장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버추얼 머신을 위한 시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신 위에 올려서 디도스를 방어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그 하이퍼바이저 전체가 좀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다른 VM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디도스 대응 장비를 맨 앞단에 둬서 방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 물론 뭐 향후에 저런 이제 버추얼 머신이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가 더 많이 나오고 발전이 되면은 뭐 진짜 이상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 결국엔 앞단에서 그냥 보안 장비로 방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서도 온프리미스에서도 기존의 온프리미스 서버 위에다가 올리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VM도 서버인데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 여기까지고요.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네. 굉장히 과장님께서 네. 말을 네. 참 쉽게 잘 설명한다고. 네? 아. 뭐 정혜숙님하고 네. 또 뭐 여기 뭐 라이언 양님 네. 설명 좋다고 너무 칭찬이 자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저도 이렇게 장표를 네. 직접 본인이 만들고 네. 뭐 그래서 네. 이런 말하는 거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지금 안랩의 전문가분께서 답글도 남겨주시고 답글 체크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자 이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을 네. 이름을 좀 맨 끝에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좋은 질문 이름 두 명.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윤태호님께서
발표에서 경계층에 네. 트러스트가드 DXP죠? 솔루션 이명이. 정확히는 아마 네. 지금 트러스가드로 지칭하신 걸 봐서는 방화벽을 지칭하신 방화벽? 거고요. 네네. 네, 방화벽 내부에도 저희 DLP 기능이 있긴 합니다. 네네네. 예, 오케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뭐 빠르게 이민수님 요거는 너무 좀, 디도스 수립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이거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전승호님께서 금융권의 디도스 공격 차단을 위한 네. 통합 보안 관제 강화를 위해서 안랩 솔루션 관련 최근 이슈 같은 게 있는 건지. 근데 안랩에서도 보안 관제 하시나요? 예, 보안 관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럼 사례로 보여준 것이 네. 안랩에서 보안 관제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금융권이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네. 것도 있고 아니면 네네네. 저희 제품을 쓰는 케이스도 오케이, 있고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질문과 좀 유사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 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디도스 공격이 터지면은 걱정을 합니다. 네. 저희 고객은 혹시 아닐까 음. 생각했을 때 한 최근 3년간은 저희 장비를 써서 디도스 공격 때문에 이제 서버가 다운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없습니다. 3년 동안? 예, 최근 3년간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슈라는 건 특별히 없고 결국에는 예, 최근 이슈 결국엔 디도스 솔루션의 이제 뭐 발전 방향일 텐데 네. 예, 요새 아마 올해는 아마 이제 40G나 100G 이렇게 더 대용량의 디도스 솔루션을 요구하는 니즈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SSL 이쪽도 조금 있고, 예. 올해는 뭐 결론은 아마 랜섬 디도스가 올해도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공격자들은 뭔가 자기들 그러겠네요. 디도스 공격하는 공격자들은 네.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게 네. 이 대역폭을 넓은 놈을 공격할 수 있을까? 넓게.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겠네요. 네. 가성비 좋게. 네. 자, 김명환님, 네. 인증 활용 시에 네. 인증 자체가 디도스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네. 다운될 경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예, 사실 저것도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저거 가능하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증이 이제 무효화가 돼서 공격을 당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이지만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는 저희 솔루션만으로도 사실 막을 수도 없고 뭐 가끔은 진짜 저희 웹서버에 로그 긁어가지고 그 IP 그냥 블랙리스트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디도스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운이 아직 안 됐고 디도스 솔루션에만 사실 디도스 솔루션에도 그 10단계 필터 중에 인증 기능 외의 방법들로 방어가 가능하기도 하고 네네. 다른 솔루션이나 다른 이제 로그들을 참조해 가면서 사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 윤성호님, 설명할 때 인증 기반 대응이 중요해서 네. 봇 기반의 자동화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반적인 기업은 그것도 중요한데 사용 중인 회선의 대역폭, 네. 원지나 텐지 네. 이상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솔루션으로 방어 안 됩니다. 네네. 예, 서비스 이용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이용. 네. 아니면 통신사랑 연결해서 이제 클린조 서비스 받으시는 게 네네. 가장 좋습니다. 자, 라이언 양께서요. 디도스 공격이 항상 높은 스루풋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네. 저대역 디도스 공격, 아까 말씀하신 네. 거에서 많은 세션을 취득해서 서비스 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하는데 네. 업비트 접속 시 나오는 5초 정도 되는 지연되는 페이지는 보안을 위한 것인데 네. 이분이 설명하신 거네요. 정리를 해주신 것 정리를 해주셨네. 예. 자바스크립트 기반 공격 탐지 서비스로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제공된다고. 예. 네. 친절하시게. 네. 김명환님,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 중 외부에서 유입된 트래픽에서 정상, 비정상 트래픽을 분석해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에서 아마 정상과 비정상 트래픽 분석 솔루션 이런 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기능이 결국에는 봇을 비정상 트래픽으로 보는 거고 네. 이제 사람이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오는 걸 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기능은 사실 대부분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님, 악의적인 해커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과거의 공격하고 비교했을 때 진화한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진화한 게 많이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랜섬 디도스도 결국엔 랜섬 빼고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디도스 공격이고요. 결국엔 DR도스가 가장 많이 흔한데 아마 앞으로도 추세가 그렇겠지만 UDP 중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DR도스가 한번 뜰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슈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또 기업들이 하면 그게 죽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올 때마다 그 DR도스가 조금씩 뜨면서 아마 이제 진화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곽채환님, 호스트의 트래픽 발생 수준이 갑자기 증가할 때 네. 디도스 상황인지 아니면
이벤트 행사 등으로 인한 실사용자 트래픽이 증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요. 자, 뭐 대학교 수강 신청 아니면 쇼핑몰의 뭐 특정 명시의 판매 이벤트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보통 고객들은 그냥 이제 디도스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트래픽이 빵 올 거라, 이제 정상 트래픽이 많이 올 거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차단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증 기능이 저럴 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인증 기능을 통해서 정상으로 OK가 된 고객들은 이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그 인증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봇 같은 이제 나쁜 트래픽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언 양님께서 안랩에서 디도스 서비스를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메이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결국 이제 세카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계획이 있냐는 사실 질문이시긴 한데 예, 아직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저렇게 디도스, 국내 보안 업체에서는 디도스 보안 서비스로는 아직 시장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도 ISP에서 클린존이 있고 클라우드는 자기 클라우드마다 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안 업체에서 하는 니즈가 좀 적긴 합니다. 예.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신정식님, 스크러빙 센터의 동작 방식이 DNS 싱크홀 서버를 활용해서 보안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인지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스크러빙 센터의 동작 방식도 역시 하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프로토콜마다 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세훈님, 금융은 전용 클라우드 형태로 근본의 인증이 필수적일 텐데 추가로 신규 서비스나 상품이 올라갈 경우 인증 전에는 서비스가 불가한지요? 이거는 인증 쪽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윤성원님이 네, 윤성원님께서 금융보안원에서 구축한 대용량 디도스 공격 대응 체계 기준은 최대 5테라 bps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5테라 bps를 초과하는 공격에 노출됐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과 5테라 bps 초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고요. 결국엔 통신사와 이제 뭐 관문망을 이렇게 방어하는 쪽과 이제 해외 업체들이 결국엔 방어를 할 거고, 제 생각에는 5테라면 클린존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ISP도 마찬가지지만 클린존으로만 방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로도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 사례로 봤을 때 5테라 bps급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뭐 테라급 공격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에 양승필님께서요. 디도스 대응 솔루션과 샌드박스 기반의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이 국내 1위로 알고 있는데요.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금융권 네트워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랩만의 대응 체계와 대응 전용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네. 하나만 가장 안랩만의 장점이랄까. 예, 결국엔 디도스 대응 솔루션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이제 성능입니다. 사실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이 결국엔 패킷들을 하나하나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셔야 하는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DPDK라는 이제 패킷 처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고성능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저희가 가장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종호님, 디도스 제품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구매가 가능한지요? 국내 업체는 없고요. 외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JH님, 망분류 환경이 있긴 한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연계 API가 있습니다. 이 경우 API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모듈만 따로 디도스 감지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REST API를 뭔가 좀 관행적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디도스의 결국엔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이제 트래픽이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손정환님께서는 금융보안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건지요? 모든 건 사실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 관련이 있고, 여기서 생성되는 로그는 이제 뭐 소아나 심 이런 데 다 모아서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영진님께서는 디도스 공격 차단을 위한 시스템은 공격이 없을 때도 아무 역할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이건 딱 디도스야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앞단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제 뒷단의 보안 솔루션 이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김석훈님. 네. 보안과 관련해서 솔루션의 장비를 통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개인이 보안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데 보안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디도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예, 되게 어려운 저 생활화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고. 아까 문중님께서는 이제 그 VM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VM에다가 이제 이미지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직은 많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박일규님께서요. 요새 이제 원격 근무 때문에 VDI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디도스 보안 솔루션이 네. 이런 VDI 사용자 환경에 네.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엔 이제 이것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저런 VDI 쓰실 때 에이전트 설치돼서 그러니까 보통 PC에 에이전트 많이 설치해서 성능 느려진다 이런 네네네. 케이스가 있고 네. 예, 디도스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 자, 라이언 형님, 내부에서 디도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디도스 솔루션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통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디도스 대응 솔루션이 보통 이제 밖에서 안으로 그렇죠. 들어오는 트래픽을 네. 보긴 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네. 기능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땐 안에 결국엔 봇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봇을 이제 탐지해서 대응하는 솔루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과장님 질문하신 분 중에 좋은 질문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두 분. 네. 일단 저 라이언 양이라는 라이언 분이 많이 양님. 보이시고 네네. 네. 아까 밑에 내려 보시면 저분 그 위에 보시면 윤성원님 네. 이 정도. 자, 윤성원님, 라이언 양, 요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교촌 치킨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쭉 질문도 보시고 그러니까 예, 뭐 시간 금방 갔죠? 반응을 네. 좋게 해주셔서 네. 좀 알차게 뿌듯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검토하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특별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안랩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세션 바로 이렇게 1분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